어쨌든 투자 채널이다 보니까 거룩한 이야기 다 빼고 그냥 그죠? 본론만 이야기하고 그죠? 있는데 예. 제일 좋은 섹터는 반도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냥 제일 심플하게 그냥 머리 아프면 삼성전자 사면 됩니다. IT의 신 이형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와, IT의 신 이영수입니다. 이거 유튜브 시작하신 지가 한 달 좀 넘으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한 영상이 8개 정도 네.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자괴감을 느꼈던 거는 저는 구독자 수 대비 한 10분의 1 정도 조회수가 나오거든요. 아, 네, 영상당. 근데 IT의 신 채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구독자 수보다 영상의 조회수가 한 몇 배씩 많더라고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영상들이 전문성이 있으시다 보니까 네. 이 로열티, 그죠? 그리고 구독자가 아니더라도 자연 유입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네. 구글 알고리즘이 참 똑똑합니다. 이게 그 내용이 좋으면은 알아서 퍼다나가고 구글이 알아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글한테 아주 강력하게 활용당하고 계시는 아닌가. 알고리즘한테 절 한번 할까요? 그죠? 제가 참 궁금한 거는 이 IT 분야, 이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자율주행 차량 뭐 등등해서 이런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분야인데 네. 이런 분야를 이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시는 이유나 그 계기나 네.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원래 네. 전자신문 기자를 한 10년 정도 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네. 그 사이에 이제 그 어떤 유료 매체를 네. 하나 창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르너, 창업자. 네, 그래서 네. 이제 벤처 투자를 한 거죠. 겁 없이 예. 이대주주로 이제 참여를 했다가 여의도에서 계신 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같이 일해볼 생각 없나? 자네 이래서 한 2년 정도 분석 일을 했었고요. 네. 2년 정도 전에 이제 제가 이 HSL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이제 창업해서 이제 벤처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찐 투자, 네. 직접 투자를 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네. 과거에 또 전문적인 운용사에서도 경험을 하시고 네. 그 전에 10년 정도 IT 전문 기자를 하셨고 신문 방송학과를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정치외교학과. 그게 다니다가 네. 보면 이게 처음에 기자 일 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공단 같은 데 가서 연구원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기자인데 너 그것도 몰라 뭐 이런 외교를 떠드는데 그렇죠. 어떡해. 이렇게 무시당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하나 둘씩 쌓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조금 풀어낼 정도는 되는 것 근데 같습니다. 시작점이 이제 공대가 아니니까 네네, 아무래도 그렇죠. 쉽게 풀어쓰고 그래야지 내가 이해하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또 맞습니다. 쉽게 전달 잘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맞아요. 뭐든지 열심히 10,000시간 하면 그게 내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희망찬 메시지. 네. 너무 좋은 것 같고 IT 섹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네. IT라고 하면 되게 넓잖아요. 네네. 근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올해 내년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네네. 어떤 섹터를 좀 더 네. 서브 섹터가 있으니까 네네.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지. 네네. 궁금합니다. 어쨌든 투자 채널이다 보니까 뭐 그냥 거룩한 이야기 다 빼고 그냥 그죠? 본론만 이야기하고 그죠? 있습니다. 네. 예. 일단은 저는 제일 좋은 섹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반도체를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반도체 중에서도 네. 시스템 반도체, 아.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네. 파운드리 쪽, 아. 서플라이 체인들이 제일 좋다고 보고 있고요. 네. 조금만 시계를 길게 놓고 보면 이게 저는 자율주행차와 2차 전지, 일단 모빌리티의 변화에 대해서 그게 큰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기자 일을 하면서 되게 운이 좋았던 거는 네. 스마트폰 사이클을 본 거예요. 2007년도에. 네네. 이게 기자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이제 2007년부터 기자 일을 시작했는데 딱 그때네요. 네네.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그렇죠. 쫙 보여줄 맞아요. 때. 예. 예. 그래서 피처폰이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바뀌었고 어. 그 사이클에서 수많은 백만장자들이 탄생하는 걸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동차에 변한 거죠. 이제 이 깡통 자동차가 스마트 모빌리티로 바뀌는데 이게 제조에서 서비스로. 그렇죠. 이 큰 사이클에서 또 수많은 부자들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제가 흑수저에서 슈퍼 게이밍가 탄생하는 사이클이라고 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는 향후 5년, 10년 트렌드에서는
자동차, 모빌리티 쪽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기도 이제 반도체도 다 직결된 거고요. 그렇죠. 네네. 요즘에 자동차에 들어간 반도체 부족해서 뭐 막 자동차 생산이 안 된다고 할 맞습니다. 정도니까 네. 반도체 어린이 뭐라고 네네. 하지? 반린인가요? 를 위한 설명. 네네. 네. 시스템 반도체와 아닌 거와 네네. 구분 그리고 네네. 파운드리와 아닌 네네. 거와 구분 네네. 좀 해주세요. 네. 네. 반도체라 그러면요. 네. 우리는 메모리만 주로 그렇죠. 이야기를 하거든요. 메모리의 역할은 저장을 하는 기능입니다. 네. 보통 컴퓨터 여기 있잖아요. 컴퓨터를 네. 보면 우리가 컴퓨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 동일해요. CPU가 있고요. 그쵸. 이 처리하는 네, 연산. 그렇죠. 네. 사람의 뇌의 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스토리지,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옛날에는 네. 하드 디스크라 그랬죠. 네. 거기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처리 속도를 이 데이터를 불러오는 속도가 못 따라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뭔가 버퍼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D램의 역할입니다. D램의 메모리는 휘발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개 창을 띄워 놓잖아요. 컴퓨터에. 이거는 딱 전원을 끄면 없어지죠.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D램의 저장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데이터를 굉장히 빨리 불러올 수 있는. 그래서 프로세서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이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세 개의 어떤 피라미드 이게 이제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합니다. 멋있다. 멋있어. 네. 모든 컴퓨팅의 기본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CPU는 이제 대부분 인텔이나 뭐 네. AMD 같은 회사에서 하는 그쵸. 거고요. 네. 우리는 D램과 낸드 플래시를 하는 이제 메모리 강국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메모리와 비메모리라고 네. 해버리거든요. 네. 근데 전 세계 시장이 만약에 100이라고 보면 메모리 시장은 30 정도 되고요. 70이 비메모리인데, 그러니까 비메모리란 용어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냐면 비메모리에는요 프로세서도 있고요, 뭐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센서, 이미지 센서도 있고요,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도 있고, 기능별로 되게 네, 그렇죠. 다양한 거죠. PMIC도 있고, 뭐 LED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묶어서 우리는 메모리, 니네는 비메모리. 이래 보니까 억울한 거죠, 애들은. 시장도 되게 두 배 넘게 많은데. 큰데, 그렇죠. 이거는 한국에만 있는 용어고. 그런데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모든 게 표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제조까지 다 직접 하는 IDM이라 그러고요. 네. 삼성전자. 이제, 네네, 그렇죠. 네. 삼성전자, 뭐 네. 하이닉스, 아, SK 하이닉스가 IDM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고. 그런데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요즘엔 시스템 반도체라 그러는데요. 이게 분업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회사 따로 있고요. 이게 팹리스라 그럽니다. 팹이 없는데 설계만 하는 회사. 예를 들면 뭐 퀄컴, 뭐 이런 회사들이. 엔비디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엔비디아도 저기 팹리스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도 팹리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설계를 한 걸 주면 생산만 전문으로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뭐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고요. 네, 이렇게 분업화가 돼 있습니다. 삼성도 일부는 파운드리 역할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삼성이 메모리 사업이 있고 비메모리 사업을 시스템 LSI라고 사업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스템 LSI 사업부 밑에는 설계만 하는 이제 시스템 LSI 사업부가 있고, 이 파운드리 사업부가 시스템 LSI에서 따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만 하는 파운드리 사업부가 새로 생긴 거죠. 그래서 엑시노스 같은 설계를 하는 사업부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습니다. 순식간 순삭? 갑자기 내가 반도체 증이 올라간 것 같아. ITNC입니다. ITNC 역시 구독과 좋아요 하셔야 돼요. 앞으로 주목해야 될 곳은 어디다? 파운드리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파운드리 시장이요. 원래는 시장이 그냥 작고 그냥 그런 대로 먹고 살고 뭐 이렇게 대만이 주로 하는 이런 이제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인텔의 몰락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옛날에 인텔 인사이드를 그랬잖아요. 그쵸. 모든 컴퓨터의 CPU, GPU, 뭐 GPU는 엔비디아가 일부 역할을 했지만 CPU 역할을 대부분 인텔이 생산했잖아요. 그리고 인텔하고 윈도우 OS를 쓰는 게 이제 대부분 일반적인 거였는데 모바일 시대로 오면서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모바일 시대에서 적응을 하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이 컴퓨터에 맞는 최적화된 칩이 필요해진 거죠. 그게 AP라고 그럽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 그러는데요. 그거는 이제 애플 같은 회사, 뭐 퀄컴 같은 회사들이 설계를 하면 이 파운드리를 해줄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한 거죠. 그쵸. 그런데 이제 이게 예전에는 뭐 여러 회사들이 파운드리를 했겠죠.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칩의 성능이 고성능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투자 규모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 세계에서 10나노 이하를 해줄 수 있는 파운드리 회사가 딱 2곳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게 이제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뭐 7나노, 5나노 칩을 네.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애플이나 네, 뭐 네. 여러 회사들은 다 최첨단 칩을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최첨단 칩을 쓰고 싶을 건데 생산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 2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파운드리 회사들은 다 10나노 이상급만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네. 파운드리 사업이 일부 네. 있기는 한데요. 네. 굉장히 옛날 팹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경험도 별로 없고 네. 아무래도 좀 고성능 칩을 생산하기에는 역량이 아직 예, 역량이 안 네. 되기 때문에 이제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예전에 한 30년 전에 쓰던 팹 그게 이제 지금은 10인치 웨이퍼를 주로 쓰거든요. 그런데 8인치 웨이퍼 팹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시모스 이미지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럼 애플도 그러고 막 이렇게 미국의 이런 엄청난 대기업들이 대만과 한국에 이렇게 의존적으로 된다는 게 장기화가 될까? 네. 아니면 미국이 자체적으로 이런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 네. 그냥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머릿속에 만약에 제가 들어가 본다 그러면 일단 미국에서 파운드리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 회사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예. 파운드리라는 게 예. 그만큼 오래된 업력이 필요하고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인텔만 봐도 인텔이 14나노에서 10나노로 넘어오는데 7년이 걸렸어요. 아. 7년. 그러니까 외계인 고문에서 막 음. 진짜 앞서 나가던 기술을 가진 인텔이 그랬거든요. 음. 그런데 지금 TSMC랑 삼성 파운드리는 5나노가 지금 5나노까지 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3나노 개발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 인텔은 이제 7나노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10나노 칩이 처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야 니네들 기술 다 내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음. 니들이 첨단 팹을 지으면 우리가 40%까지 세금으로 보전해 줄게. 아, 이제 이게- 유치하는 거구나. 네, 그게 미국의 반도체 굴기인 거고요. 네. 그리고 미국 어떤 담당자들의 어떤 당국의 입장은 혹시나 이 지금 파운드리를 대만 TSMC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애플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다 TSMC에다가 칩을 맡기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혹시나 중국 본토에서 대만을 무력 침공해서 이거를 흡수 합병해버리면 당장에 칩 수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국가 전략적인 그러니까. 차원에서 예, 네. 위험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엄청난 이제 이런 유치 산업을 해서라도 자국 내에서 제조, 특히 반도체 첨단 시설은 보유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부문하고 네. TSMC가 사실 미국에서 얼만큼 캐파를 늘리는 그런 대량의 투자를 하느냐 네네. 이런 것도 앞으로 관전 포인트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당연한 수순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미국 그 반도체 법 자체가 네. 일몰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2024년까지 해야지 40% 세액을 보전받고요. 2025년이 되면 30%를 줄어들고요. 24년 전에 네. 빨리 해라. 네, 그리고 26년 되면 아예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할래면 빨리 해라. 예, 24년까지 빨리 투자해라. 왜냐하면 미국은 대통령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구나. 그렇죠. 민기적거리다가 안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바이든 머리 썼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40%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반도체라는 거는 전체 만약에 뭐 100불짜리 반도체라 네. 그러면 거기서 머티리얼 코스트라 그러죠. 네. 재료비는 15%밖에 안 들어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IP 그리고 감가상각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세액 보전을 받으면 감가상각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네,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수익성이 확 수익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산업의 장기적인 호재가 되겠네요. 그렇죠. 한 2, 3년 동안 쭉.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사실 좀 억눌린 상황이고 네네, 하니까. 그렇죠. 예. 네. 제가 또 관심은 없어도 가격은 보더라고요. 네. 이게 투자쟁이다 보니까. 근데 몰라요. 오늘 들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